안녕하십니까 경가족 여러분, 경륜박사의 박병옥입니다. 2월 17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6,842명을 찍었네요.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륜가족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질병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네요. 오늘 경주도 광명 16경주 결승입니다. 결승 경주죠. 이번 경주는 동화고, 동화중 삼총사, 공태민, 그리고 정하늘, 그리고 전홍규 요 세 선수가 일단 눈에 띄는 선수들입니다. SS반 정하늘 그리고 SS반 성낙송도 함께 추천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선수는 이번 하반기 등급 조정에서 SS반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이태호 선수는 이틀 연속 원신재 선수를 수롱으로 빠뜨리면서 아주 강한 승부욕을 보였죠. 그리고 결승까지 출처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선수도 단골이죠. 단골 손님입니다. 이 선수도 승부욕은 강하고 수성팀에서 임채빈 사단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엄정희 선수는 어제 김민준 선수와 함께 들어오면서 마지막 티켓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선수들 다음 주 왕중왕전을 앞두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좀 기초가 주목되죠. 우선 언급드렸듯이 동화중 동화고 3인방 김포 동서울팀인 공태민, 정하늘, 전홍규가 일단은 뭉쳐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공태민 선수는 아무래도 자력 승부 능력이 정하늘, 전홍규 선수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뒤쪽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 앞쪽에서 정하늘과 전홍규 어떤 선수가 먼저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경주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일단 자리 잡기는 이렇게 우선 정하늘 선수의 앞쪽 가능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하늘 선수가 SS반 탈락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뒤로는 굉장히 좀 힘을 쓰려는 의지를 보였고 금요일날 긴거리 승부를 고집하면서 이태호 선수에게 잡혔고 어제는 워낙 잘 가는 정윤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승부 타이밍을 늦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결승에서도 정하늘 선수 성적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하늘 선수가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다는 이런 초심의 마음 이런 것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먼저 앞장서서 한번 힘을 써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리고 정하늘 선수가 마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어설프게 전홍기 선수 뒤따라갔다가 또 날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쪽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상 득점 높은 선수들이 유리한 자리를 잘 잡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득점은 지금 전홍규 선수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전홍규 선수 중심의 자리 잡기 정하늘, 전홍규, 공태민 순회의 자리 잡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낙송 선수와 이태호 선수는 파업하죠. 이 5명의 선수들이 비파워파이고 이 두 선수가 파워파이기 때문에 성낙송과 이태호 선수는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뒤쪽에 포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들 세 선수가 어떻게 붙어 탔느냐 중요하죠. 과거 정하늘 선수와 전홍규 선수는 2차례 동반 입상 경험이 있고 한 차례 앞뒤로 붙어 탔습니다. 그리고 전홍규 선수와 공태민 선수는 아직 동반 입상 경험이 없네요. 아무래도 전홍규 선수, 공태민 선수 둘 다 올해 들어서 가파른 이렇게 기량 향상과 인지도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조금 약자들 중심에서 풀어갔죠. 그래서 그때는 동반 입상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하늘 선수와 공태민 선수는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두 선수 역시 앞뒤로 붙어 타지는 않았어요. 이 경주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작년 10월 8일 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보시면은 정하늘 그리고 전홍기 선수가 함께 출전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죠. 2번 동반 입상이 있는데 한 번 앞뒤로 붙어 탔다. 바로 이 경주입니다. 당시에는 정하늘 선수가 앞장서고 전홍기 선수가 뒤에 위치를 했죠. 이때는 정하늘 선수가 워낙 강자였고 SS반으로 날아다니고 있을 때니까 당연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홍규 선수는 정하늘 선수 뒤를 차분히 따르고 정하늘 선수 이때 임치영 선수가 앞에서 조금 힘을 쓰려도 하지만 그대로 긴거리 승부 그대로 긁어버리죠. 자신감이 좋습니다. 뿜뿜뿜. 그래서 정하늘 선수가 그대로 날아가니까 전홍규 선수도 여기서 정하늘 선수를 잡겠다 이런 모습보다는 마크에 충실하자 이러면서 그대로 고개 푹 숙이고 따라만 갑니다. 그리고 결과도 마찬가지 그대로 정하늘, 전홍규 그대로 동반입상 마무리가 되었죠. 비슷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김민준 선수가 초반 탄력을 붙여주겠죠. 이 선수는 결승에서 조금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 많이 보여요. 그래서 끌어내는 작전을 펼치면서 상황에 따른 대처. 하지만 비파워파 선수들이 5명 그리고 파워파가 2명이 있기 때문에 파워파와 비파워파 선수들이 이렇게 뒤섞였을 때는 이 각 세력별로 이렇게 뭉치는 모습들이 있죠. 물론 결승은
비파워파 선수들이 대부분 타수를 포진하고 비파워파 선수들만 모조리 출전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각자 승부욕을 한 번씩 발휘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주는 일단 성낙성 이태호 둘 다 몸싸움도 되고 한방이 있기 때문에 비파파 선수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김민준 선수가 먼저 초반에 나설 겁니다. 그리고 정한희 선수 자력 승부의지 강하다. 이번 주 그래서 직접 치고 달린다. 자, 그럴 때는 뭐 굉장히 경주가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고 성낙성 이태호 선수도 경주가 빠르게 진행되면 선수의 도리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한혜 선수가 그대로 치고 달리고 그 뒤를 전원규 공태민 순으로 뒤따르는 이런 전개의 가장 기본 추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전원규 선수가 이때 유리하죠. 전원규 선수가 정한혜 선수를 뒤따른 후 추입 반경을 노리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공태민 선수도 워낙에 추입력과 마크력 다 겸비하고 있고 날카롭죠. 그래서 전원규 선수를 뒤따라서 날라차는, 그리고 정한혜 선수 아무래도 승부거리가 조금 길어진다고 봤을 때는 2착 또는 3착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전원규 선수의 활약이 한번 기대를 걸면서 6, 2, 그리고 6, 2, 4 쪽으로 한번 관심을 기울이시고 3착 쪽에 변화가 있다면은 뭐 음정의 성낙수 이태호수 다 됩니다만은 그래도 정한혜 선수 한 바퀴를 때려서 어느 정도 버틴다. 이런 데 한번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결과는 전원규 그리고 공태민 선수의 이 떠오르는 태양들, 이 선수들의 상승세에 동반입상 기대를 걸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 파우파 두 선수 송낙성과 이태호, 이 선수들이 너무 잠잠할 수 있나? 요거는 좀 의문이 들지요. 특히 이태호 선수는 이번 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계양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뭐 김포, 동서울 사실 다 한 가족이죠. 한 가족입니다만은 이 비파워파가 나눠진 이후에 철저히 이 비파워파 선수들에게 외면을 당했고 거기서 생존 방법을 찾은 것이 적극적인 몸싸움이죠. 물론 이태호 선수는 원래 적극적인 편이기는 합니다. 정춘교 선수도 대표적인 계양팀의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태호 선수도 안 될 것이 없다. 물론 이태호 선수 지금 잔여 벌점이 6점밖에 안 남았어요. 6점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자, 6점 가지고 어차피 뭐 이번 시즌 다 보내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자, 이태호 선수가 그렇게 뭐 결승에 자주 오르는 또 손님은 아니죠. 그래서 한번 올라왔을 때 한번 땡겨보자. 이런 각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리 잡기는 변화가 없죠. 자, 이렇게. 자, 일단 비슷한 자리 잡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주 전개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먼저 김민주 선수가 이제 끌어내려가다가 조금 시속을 잡을 경우죠. 바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 이 두 선수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수의 도리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느슨하게 진행된다면 찬스가 올 수도 있다. 자, 정한혜 선수가 힘을 쓰기 시작할 때 이게 중요하죠. 자, 이태호 선수가 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내선을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치고 들이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원규, 공태민 또 선수들도 몸싸움이 약하냐? 그렇지 않죠. 잘합니다. 다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마크 잘 지켜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요경주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경주가 지난달 8일 결승입니다. 결승. 여기 보시면은 전원규 선수 보이고요. 공태민 선수도 보이네요. 자, 이때는 임채환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서고 뭐 의심할 여지 없는 임채빈 선수가 강자로 나섰기 때문에 임채빈 선수 중심으로 경주가 진행되죠. 그리고 이때 전원기 선수도 임채빈 선수 뒤를 따르지만 왼손 병주 타고 공태민 선수와 이렇게 둘이 싸우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자, 김가희 선수, 자, 이번 주 결승에 진출 못했습니다만 이때 좋았죠. 자, 젖히기를 쏘자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뒤엉키면서 자, 요 세 선수 보시죠. 이렇게 낙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게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태호 선수가 이렇게 들이대면 자, 몸이 낙차를 기억한다. 이게 의지와 상관없이 그 움찔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보통 뭐 이렇게 갑자기 예전 기억 살아나서 뭔가 비싼 상황이 발생되면 움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전원희 선수, 공태민 선수가 이태호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요런 모습이 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정한혜 선수와 정원규 선수의 역할이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런 식으로 전원규 선수가 먼저 힘을 쓰더라도 이태호 선수는 그대로 들이댈 수 있고, 정한혜 선수는 원래 몸싸움이 조금 약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밀려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결과도 자, 이렇게 이태호 선수의 깜짝 활약, 추입 한방 안 될 거 없다. 그리고 정한혜 선수를 잡아내면서 또는 전원규, 공태민 선수가
한번 밀렸다가 뒤늦게 날아드는 이런 모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태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1-4도 좋고 1-2도 좋고 1-6도 좋습니다. 기본 공략 아까 말씀드렸던 경주권 그리고 이태호 선수를 중심으로 노리면서 1-4, 1-2, 1-6도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태호 선수가 결승에서 어떻게 경주를 풀어갔나? 진짜 이렇게 풀어가느냐? 그 점도 궁금하긴 하죠. 이거 이렇게 시나리오 짰는데 뭐 예전에는 얌전하게 타지 않았어? 이래버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 더 보죠. 자, 이 경기가 지난달 30일 결승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태호 선수가 보이네요. 자, 자리 못 잡고 맨 뒤에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선두유를 대피하고 정한혜 선수가 보이네요. 딱 타깃을 잡죠. 임채빈 선수 뒤를 노립니다. 그리고 김연경 선수를 날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날립니다. 그냥 날리죠. 날리고 자, 임채빈 선수가 그대로 쭉쭉쭉 나가면서 우승을 차지했죠. 물론 이태호 선수가 그 뒤에 임채빈 선수를 곧바로 따라붙지는 못하면서 사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재작년 5월 22일이에요. 재작년 20년 5월 22일입니다. 이때도 결승에 이태호 선수가 있었고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죠. 이때는 좀 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 임채빈 선수 봅니다. 타겟은 누구? 임채빈이 되겠죠. 그래서 끌어내서 한번 노려봅니다. 노려보고 정재훈 선수한테 한번 들이대지만 초반 시속이 너무 빨랐던 관계로 곧바로 갖다 붙지 못하고 이때도 입상에는 실패를 했어요. 이 두 경주를 봤을 때 이태호 선수 결승에 오면 승부욕을 발휘하네. 그죠? 발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이태호 선수가 승부욕 발동돼가지고 성공만 한다면은 짭짤한 배당 선수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자, 기본은 동하고 3인방 공태민, 정한을, 전원규의 협공이 유력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변수는 이태호다. 이렇게 결승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관심 기울여 볼 만한 선수들 있죠. 자, 5경주는 여동환 선수입니다. 자, 여동환 선수가 이번 주 장난이 아니네요. 첫날, 둘째 날 모두 폭발적인 시속을 보였고 특히 어제 선행 시속이 우수급, 머리급까지도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동환 선수가 이 결승전에서 조금 관심도는 떨어지겠습니다만은 자, 김해팀, 창원권 후배들이죠. 오대환, 문현진 선수와 뭉치면은 해볼만하다. 광민 6경주는 김범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인기도가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이 경주 자체가 혼전이에요. 혼전이고 고재준과 김범준이 비파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이 파업해요. 그런데 고재준 선수, 김범준 선수 함께 나왔을 때 올해 김범준 선수가 고재준 선수의 선행을 활용해서 젖히기를 쏴가지고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선수가 파워파의 견제 속에 대회 앞쪽에 이렇게 머무르다가 그대로 고재준이 쏴버리고 김범준만 따라간다면 이거 모르죠. 그래서 한번 관심 기울여보시고 7경기는 정재성 선수네요. 전준영 선수와 함께 구미 대우팀 콤비 협공이 가능합니다. 전준영이 박지용 선수 활용해서 하면 뭐 경주가 쉽게 끝나겠습니다만 정재성 선수도 한 방이 있어요. 그리고 전준영 선수가 비파워파와 이렇게 뒤엉키면서 힘을 쓰는 상황만 발생하면 정재성 선수의 수입 한방 기대해 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3경주는 김태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 그렇게 강력하게 뭐 이 선수 노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부담스럽기는 하죠. 하지만은 이 선수 승부욕 저는 뭐 그렇게 밀리는 것 같지는 않고 지난번에 2차 후차 기회를 한번 노려서 접종된 적이 있는데 김태현 선수가 이번 경주도 완벽하게 경주를 지배할 수 있는 축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한번 비벼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건강히 최고죠.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고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